뉴저지 포트리에 들어설 기린비를 놓고 한인단체들이 서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모 집회 나흘째인 어젯밤 추모 시위대의 시위는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비상재난을 이용해 약탈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미 한인 장학기금이 미국에서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980년대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를 심층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버겐 한인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데포트리 한인회가 발표한 소녀상 건립 확정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포트리에 들어설 기린비를 놓고 한인 단체들이 서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포트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립을 추진 중인 대포트리 한인회, 포트리 제향군인회, 재미 월남 참전 전후회는 타운의 최종 승인을 받아 기린비가 소녀상으로 건립된다며 건립에 필요한 4만 달러의 기금 모금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늘 오후 기린비 건립을 놓고 새 단체와 대립 중인 버겐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타운에 확인한 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새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진숙 회장 쪽에서 그 코빅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메이어 카운슬 미팅에서 단 한 번도 투표를 한 것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직 이 시간까지 메이어나 카운슬 쪽에서 형태에 관한 것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1월 이미 새 단체와 형태, 문구에 관해 최종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히 이미 15,000달러를 들여 만들어진 기린비를 두고 또다시 4만 달러를 들여 소녀상을 건립하겠다는 이유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쪽에서 합의를 볼 때 소녀상만 그 모니먼트에다 넣어달라 했을 때 저희는 예스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프로브해서 예스가 됐는데 4만 불이라는 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그분들이 알면서 소녀상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저희가 뭐냐고요. 그게. 이미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이 2개의 기린비 제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두 주축 단체가 하나의 기린비 건립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지켜보는 한인 사회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추모 집회 나흘째인 어젯밤 브루클린 추모 시위대는 대체로 평화로운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추모 집회는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긴장을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쯤부터 시작된 시위는 2시간가량 약 20블럭 떨어진 67경찰서로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시위대에 합류해 경찰의 지시에 따랐으며 특히 시위 행렬이 촐치 애비뉴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한인 상점들을 그대로 지나쳐 한인 상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한인 상인은 시위대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사태가 벌어져 경관이 폭도가 휘두른 벽돌에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경찰차가 파손됐으며 시위대 약 50명이 연행됐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추모 집회가 오는 17일까지 예정돼 있어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아직까지 시위대 상당수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레이의 모친인 캐롤 그레이는 어제 언론에 정의를 요구한다고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허리케인 등 비상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점이나 주택에 침입해 약탈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자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13일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약탈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상점, 주택 등을 무단 침입하거나 약탈할 경우 벌금을 현행 $1,000에서 $2,500로 2.5배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슈퍼스톰 샌디 발생 시 이재민들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약탈한 사례가 수차례 접수됐기 때문이며 최근 브루클린 추모대의 경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 같은 약탈이 발생하면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현재는 행정벌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최대 $10,000의 추가 행정벌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피터 벨론 주니어 시 의원은 이 같은 범죄자들을 엄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정기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현안과 영사관의 사업 계획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재미한인 장학기금 장학생의 원서 교부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이 시행하고 있는 재미한인 장학기금은 미국에서 5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장학생 지원 자격은 미국에서 정규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계 학생으로 GPA 3.5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능계 학생은 3.0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어 가산점 제도를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영사관에서 6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워싱턴 미국 대사관에서 중앙 심사를 거쳐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간 장학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한인 동포 학생과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장학생은 37명, 의학, 법학, 경영학 분야 전문과정 장학생은 4명, 음악, 미술, 예능계 학생도 4명을, 장애 학생 등 특별 장학생은 5명을 선발합니다. 오는 6월 14일에 장학생 지원 접수가 마감되며 지원서는 대학 소재 관할 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학생 지원자 접수는 대학 소재지 관할 총영사관에서 가능하지만 전문과정과 예능계 장학생 지원자의 경우에는 주미대사관 교육관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에는 한 명당 $1,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지상사들과 오는 3월 20일 2013 상반기 경제회의를 개최해 한미 통상 현황과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을 만나면 서로 반갑고 한국 식당의 간판이 한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던 1980년대, 당시 한인 사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1980년대 플러싱과 맨해튼, 뉴저지 한인 사회를 심층 분석한 민병갑 제외 한인사회 연구소 소장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1980년 3,794명에 불과했던 퀸즈 7선거구 인구는 10년 사이 5배나 증가하면서 미국 내 가장 대표적인 한인 커뮤니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인근의 한인 상권이 계속 번창했으며 비슷한 시기 맨해튼 24에서 34 스트릿을 중심으로 한 한인 비즈니스 상권도 굳어졌습니다. 한인들은 주로 의류, 가방, 주얼리, 액세서리 등 무역업체나 도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 종사 비율이 높았으며 일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1992년 한인이 운영하는 도매업소는 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0에서 90년대 초까지 흑인 등 타민족과의 갈등 사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80년대 한인 사회의 큰 특징은 퀸즈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한인들의 거주지가 교외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등을 택한 한인도 있었지만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로의 이주가 빠르게 이루어져 80년 3천여 명에 불과했던 버겐 카운티 한인 인구는 10년 후 16,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생활비에 뉴욕을 떠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찾아
뉴욕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인구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인구는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전출되는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최근 발표 자료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뉴욕시 인구 증감을 자체적으로 별도 분석한 것으로 뉴욕시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6만 1,564명의 인구가 늘어 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뉴욕시가 최근 수십 년간 기록한 2년치 증가율로는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뉴욕시는 블룸버그 시장이 집권한 2002년 이후 총 30여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 요인으로는 양질의 삶에 대한 기대로 뉴욕시를 찾는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신생아 출산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로별 증가율은 브루클린이 2.4%, 맨해튼 2.1%, 퀸즈 1.9%였으며 다음은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였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나섰는데요. 허리띠 졸라매기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줄이면서도 다인종이 모여 사는 특수성을 감안해 언어 지원에는 아낌없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이 카운티 정부 몸집 줄이기를 선언했습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은 어제 카운티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세 번째 정무 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 카운티 재정 상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은 그동안 카운티의 재정 적자가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집권 8년간 매년 평균 세금이 7%씩 인상됐고 정부의 예산 지출 규모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세금 안정에 진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인종이 함께 사는 버겐 카운티의 특수성을 감안해 영어, 한국어, 서바나어, 이탈리아어 등 한 번의 클릭으로 카운티 정보들을 자국의 언어로 쉽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노반 카운티장은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에 추진 중인 LG 미주본부 사옥 이전 사업과 관련해 신축을 환영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임 스케줄에 정확하게 맞춰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고생한 적 있으시죠? 최근 버스 타임이라는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승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버스 타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다음에 오는 버스가 자신이 있는 정류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시범 운행을 통해 이미 편의성을 검증받은 버스 타임 서비스는 올해 안으로 맨해튼 내 모든 버스 노선과 내년 4월부터는 브루클린, 퀸즈 등 뉴욕시 전역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서비스는 버스타임 웹사이트 혹은 511-123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정류장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또 지난 2011년 5개 전철역에서 시범 운영한 터치스크린 단말기 언더고도 16개 전철역으로 확대해 77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말기는 대중교통 정보뿐만 아니라 역 주변 레스토랑이나 관광지 등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베벌리힐스의 최고급 레스토랑이 노동자 임금 착취로 경고를 받고 벌금까지 물었는데요. 가장 싼 메뉴가 $400가 넘는 고가의 음식을 팔면서 안에서는 노예처럼 사람을 부렸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베벌리힐즈 로데오길에서 집회를 열고 길거리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오늘 시위는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No llevaba ninguna de las reglas. Era todo lo contrario. Era una violación de leyes que no es mandarle un mensaje a la comunidad trabajadora, a los empleadores.
자모라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베벌리힐즈의 한 럭셔리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모라가 일했던 이 레스토랑은 노동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경고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유는 초과수당 지급 규정 위반과 월급 공제액에 대한 명세서 미발급. 식당이 내야 할 총 벌금액은 27,200달러입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가 400달러인 이 식당에겐 적은 액수지만 이미지에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Pay the legal wages. Pay people the minimum wage. When they work more than 8 hours in a day, you pay them time and a half. You pay them overtime. The basic laws aren't hard to follow. And in fact, it's required that the laws be posted in every workplace in the state. 특히 한인 운영 식당들 역시 이같이 경고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단속에 미리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주들의 경우 노동법에 근거한 최저임금, 초과 근무수당, 고용인의 휴식시간 보장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종 출몰하는 야생 호랑이 때문에 골칫거리인데요. 사람은 사람대로 힘들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살 곳이 없어 걱정이네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야자수 아래 고무농장 노동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야생 호랑이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수마트라 섬에선 주민들이 야생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아 올 들어서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수마트라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자 자체적으로 마을 경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먹잇감을 찾기 어려워진 호랑이들은 계속 마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팜유 농장을 개발하고 숲을 개간하면서 열대 우림이 파괴되다 보니 호랑이 입장에선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살 곳이 좁아진 호랑이들에겐 또 다른 위협도 있습니다. 불법 포획입니다. 앞발이 올무에 걸린 호랑이가 며칠을 고통스러워하다 결국엔 쓰러집니다.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호랑이는 애완용으로 팔려나갑니다. 수마트라 호랑이는 다 큰 수컷이 2.2m, 몸무게 130kg 안팎으로 호랑이 중에선 작은 편입니다. 야생에 400마리만 남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분류됩니다. 생존을 놓고 벌이는 사람과 호랑이의 갈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지구촌 리포트 허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정부는 지난 14일 여행 경보를 발표하고 미국민이 북한을 여행할 때 휴대전화 도청이나 전자기기 검열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SB 드라이브, CD-ROM, DVD,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경우 북한 당국이 검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을 여행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된 케네스 배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4명을 총으로 살해한 후 경찰과 대치를 벌여왔던 커트 마이어스가 어제 오전 8시쯤 결국 사살됐습니다. 당시 마이어스는 한 주점으로 침입해 19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던 상태였으며 연방수사국과 경찰 특수기동요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먼저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마이어스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우드 고교 학생들 사이에 일부 여학생들의 누드 사진이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어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리치우드 학군장은 이 모든 행위가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우드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색출해 주범을 사법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IRS를 사칭해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려는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IRS를 사칭하는 이메일은 세금 환급을 위해 세금 보고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등을 빼내고 또 다른 사기 이메일도 세금 보고에 문제가 있으니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라는 식으로 개인정보 등을 빼내고 있습니다.
IRS 측은 발신자가 IRS로 돼 있는 이메일을 받으면 곧바로 IRS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다시 흐려져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